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새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 이행을 위해서 정책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의 요구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측 의견에 지역 중소상인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반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토론에서는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해법은 있는지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네 분입니다. 먼저 김경남 광주 슈퍼마켓 협동조합 상무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배훈천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장정심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광주 복합 쇼핑몰 많은 시민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워낙 찬반 양측 팽팽하게 의견이 또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복합 쇼핑몰 건립 문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가 이 토론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복합 쇼핑몰이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 사실 백화점 또 우리가 대형 마트 이런 우리가 쇼핑몰의 개념들도 많은데 복합 쇼핑몰은 어떤 시설로 봐야 할지 일단 좀 살펴주시죠. 배훈천 대표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그 복합 쇼핑몰 안에 있는 하나의 시설이죠. 그래서 스타필드에 가시면 그 안에가 신세백화점도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 노브랜드 또는 자동차 전문 매장, 극장, 아쿠아리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서울에서도 보듯이 이런 백화점이나 창고형 매장들도 점점 대형화하면서 쇼핑뿐만 아니라 그 문화와 레저, 오락을 제공하는 이런 그 복합 쇼핑몰의 성격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그 유통산업 발전법에는 그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규모 점포를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복합 쇼핑몰의 정의를 보면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와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한 개의 업체가 개발, 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의 일단 규모가 기존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10배 이상 크고 그 한 건물 안에 쇼핑센터와 영화관, 놀이문화시설이 함께 있어서 쇼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거리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복합 쇼핑몰에서 외식이나 쇼핑, 영화 감상 등의 여가 활동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이제 몰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가 시간과 소득이 증가하고 한 곳에서 쇼핑과 여가 선용을 하려는 이런 욕구가 커지면서 이 몰링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유통기업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 빼앗겼던 그 쇼핑 인구를 다시 끌어들이고 그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놀이와 문화가 있고 또 여가를 즐기는 이런 체험형 전문 그 매장으로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비자의 욕구와 기업의 이해가 맞물려서 등장하게 된 것이 어떤 대형 복합 쇼핑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규모 면에서는 대형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있고 또 역할과 기능 면에서는 여가와 문화, 관광 시설의 하나로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김경남 이사께서도 일단 복합 쇼핑몰 개념과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시죠. 개념은 방금 네네. 우리 배 대표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 같고 네네.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 지역민들이 정말 원에서 시작되는 이 논란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시작한 논란이라는 게 첫 번째는 문제인 것 같고 광주에는 지금 시민들이 지금 놀이시설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쇼핑이라는 부분들은
광주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주변으로 극장가니 터미널이니 이런 부분들이 복합으로 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은 지역 상인들이 보충을 해가면서 지금 상생하면서 광주 시민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 복합 쇼핑몰이 하나 들어옴으로써의 그 충분한 어차피 지역 상인들에 대한 문제를 먼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한 다음에 거론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아마 대선 전국에서 네. 정치권에 지금 네. 이론으로 이게 접근하다 보니까 참 문제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쟁점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의 주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존에 이제 복합 쇼핑몰의 형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복합 쇼핑몰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던져지면서 이게 이제 없었다가 돼버리는 부분이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반대쪽도 이 측면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사실 광주의 복합 쇼핑몰 짓는 문제는 과거에도 뭐 여러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2015년과 2017년 그 당시에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호텔 포함해서 복합 쇼핑몰 지으려고 했다가 또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뭐 조선익 대표께서 관련해서 그 논란, 특히 광주 복합 쇼핑몰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2015년하고 17년도에 신세계백화점 옆에 있는 부지에 호텔이 포함되는 복합 쇼핑몰을 좀 짓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가 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금호월드 상인들이 가장 큰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또 이제 민주당이 대부분 광주에 이제 소속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찌됐건 이게 소비 도시라는 이미지가 또 굳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훨씬 컸기 때문에 광주에 호텔은 필요하지만 복합 쇼핑몰까지 하는 것은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뭐 시민단체나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의 입장을 펴서 좀 무산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네. 장정심 대표께서 뭐 덧붙여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2015년에 그 강주시와 그리고 신세계가 체결한 그 MOU대로 만약에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도 그 대형 복합 쇼핑몰과 또 면세점 그리고 5성급 호텔을 갖춘 6천억 가량, 6천억에서 8천억에 이르는 투자비도 우리가 이제 유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최근에 대전으로 이제 가버리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변 상인들 반대야 저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당시 그 상당수의 상인들은 진짜 반대가 아니라 상생 방안과 그리고 소상공인의 어떤 지원 방안의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했던 반대였습니다. 양동시장 그 상인들이 부산 견학을 다녀와서 그리고 복합 쇼핑몰 그 전통시장 이게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하며 환영하는 그 의견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의 반대가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서구의회는 반대 조례까지 제정하겠다고 또 엄포를 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017년 4월에는 규모를 그럼 40%를 줄여서 지하 5층 그리고 지상 19층으로 재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그다음에 문재인 그 후보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반대하면서 이게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업 측에서는 강력히 추진할 의지가 있었지만 정치권의 반대가 결국은 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또 100대 그 국정과제 하나로 복합 쇼핑몰 그 입점 제한이 선정이 되었고 또 민주당은 또 대형 쇼핑몰 그 입점에 대한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2020년 2월에 최종적으로 그 사업이 보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거는 그 기업의 자발적인 철수가 아니라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강주 복합 쇼핑몰 그 공약을 두고 일부에선 민간의 영역인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감인가 하고 비판했지만 2017년에 그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서 복합 쇼핑몰이 대통령 공약이 아니면 사실은 강주 이제 그 복합 쇼핑몰이 사실은 그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면 이게 힘든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 쇼핑몰을 정치적으로 얽히고 이렇게 만든 책임은 반기업,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을 남발한 정치권과 그리고 반대 운동을 선동했던 일부 시민 단체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광주 복합 쇼핑몰 논란의 역사, 특히 정치적으로 네네. 이 부분의 어떤 부분들 이슈들이 다뤄지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2015년, 2017년 당시 이제 정치권이 그런 입장 차이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광주 복합 쇼핑몰 건설을 들고 나서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또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배훈천 대표께서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이 이렇게 급선회한 것은 2015년 당시와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여론이 이제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이번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광주 복합 쇼핑몰을 공약하고 나니까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께서 또 그분과 또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를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그냥 여론의 화살을 맞고 급하게 우리는 복합 쇼핑몰을 반대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또 바꾸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지역 언론에서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작년 7월에 57%의 찬성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찬성률이 70%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런 민심의 흐름 앞에서 민주당도 무작정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은 하고 싶어서 또는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절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론에 떠밀려서 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의 흐름이 조금만 기울어도 명시적으로 반대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민주당의 입장은 변할 가능성이 있죠. 또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광주시청이나 광주시의회를 통해서 그 인허가권을 휘둘러 가지고 이 사업을 굉장히 좀 지체시킬 이럴 위험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우리 광주 시민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어요. 이 문제로. 그래가지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었죠. 또 광주시청 그 온라인 쇼핑몰, 광주시청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 소통 광주에 저희 광주 시민과 저희 광주 시민의 회원들께서 수차례 이거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광주 시민 권익위원회의 안건으로까지 채택이 됐었죠. 그런데 이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광주시청은 관련법에 따라 업체의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태로 모든 민원에게 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저희가 민주당과 광주시청, 광주시의회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광주시민회의라는 이런 단체까지 만들어가지고 시민운동을 벌인 결과가 지금의 어떤 이런 찬성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어떤 복합 쇼핑몰 반대 분위기를 많은 부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복합 쇼핑몰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려면은 이런 반시장적인 성향의 정치화된 이익 집단의 목소리를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적절하게 비판하고 또 그 소수의 목소리가 마치 광주 시민 전체의 목소리인 양 과잉 대표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냉철한 비판 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제 사안에 있어서는 지역민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돼야 하는데 이제 그 지역민의 의견이 주가 돼야 하고 그 지역민의 의견이 주가 됐을 때 정치권이 또 그 부분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이런 변화된 태도 입장을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선희 대표께서는 들으시면서 또 한 말씀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일단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참 듣기 힘든 부분이나 동의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반시장적 정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2015년과 2017년도에
그 호텔이 포함된 복합문화 쇼핑몰을 정치인들이 반대한 것은 반시장이고 지금 정치인들이 찬성하는 것은 반시장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정치인들은 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2015년과 2020년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고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지금 복합 쇼핑몰을 연계시키는 것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시장주의 논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광주에서 문화 복합 쇼핑몰을 만들어서 시장적 수익성이 있다면 정치인들 왜 개입을 하겠습니까? 이미 기업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합 쇼핑몰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 노력은 당연히 소상공인과 지역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협조나 보상 문제, 그다음에 지역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했겠죠. 근데 광주에 그만큼의 시장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복합 쇼핑몰을 광주에 하세요, 대전에 하세요, 서울에 하세요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 이제 NGO 단체 같은 경우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가 그걸 또 따라하는 겁니다. 복합 쇼핑몰 이상의 개념을 해서 그걸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걸 따라한다고요. 그러면은 후에 나오겠지만 광주 시민도 지금 다른 이든지 대형 쇼핑몰,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 서울 경기에 있는 곳에 가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죠. 네.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로 광주에 와가지고 복합 쇼핑몰이 체험하고 소비를 하냐 이거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당연히 규모는 서울 경기보다 안 좋고 새로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가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항상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다른 지역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니까 항상 2차, 3차적인 지역의 낙후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복합 쇼핑몰 논의도 단순하게 다른 지역 것을 따라한다. 이 논인 것이지 새롭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광주에 없었을 뿐이고 그 문화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다른 도시에 가서 그 문화를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광주의 문화를 즐기려면 광주에 와서 즐기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에 광주처럼 음식이나 이런 게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새롭게 광주와 똑같은 음식 문화 거리나 광주에 있는 요리사들 다 채용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지역마다 색깔이 있는 겁니다. 색을. 근데 광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색을 살리기보다는 다른 지역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2015년과 17년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소비자의 요구만 보고 한다면 다른 소비자들이 없다고 하는 건 왜 안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광주에 호텔도 되게 부족한데 호텔을 왜 안 만들어주냐 이거죠. 그래서 광주가 그 소비의 트렌드를 이끄는 선도적인 정책과 정치를 펴야 되는데 항상 다른 거를 따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역의 구성원들이 동의가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NGO 단체나 반대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반대가 아니거든요. 예. 네. 타 지역의 성공적인 복합 쇼핑몰이다라는 전제가 꼭 광주에서도 성공이라는 전제가 될 수는 없고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광주만의 복합 쇼핑몰이어야 하는데 무조건 따라하기식의 복합 쇼핑몰의 유치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반대적 입장도 있습니다. 뭐 들으셨기 때문에 한 말씀 정도 더 덧붙여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2015년과 2017년에 이제 이렇게 반대했던 것 그걸 한번 돌이켜 보시면 당시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MOU까지 체결을 했고 또 2017년에는 규모를 줄여서까지 어떻게든 들어와 보려고 상당히 예를 썼었죠. 그걸 못 들어오게 막은 게 그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논리였죠. 정치권의 압력이었죠. 이런 것이 이 반시장적이라는 것이죠. 기업은 분명히 광주에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것을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반시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뭐 수도권이나 이런 선진국을 따라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자. 뭐 당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어떤 기본이나 어떤 토대 위에서 기본적으로 선진적인 문명과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것과 완전히 별도의 새로운 것을 뭔가 창출하겠다. 무에서 유를 만들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광주에 지금 뭐 어떤 대형
마트 하나도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못한 이런 현실에서 광주만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고 왜 복합 쇼핑몰 수도권에서 하는 걸 따라하느냐, 이런 건 대단히 현실과 맞지 않고 우리 또 지역민들의 정서와도 거리가 있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부분을 제가 좀 한 말씀 더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과 17년도에는 신세계하고 광주시가 MOU를 체결한 거예요. 말 그대로 신세계의 사업 컨셉을 신세계 백화점 옆에다 도입을 한 겁니다. 그때는 되게 5성급 호텔이라 그래서 그 호텔의 규모나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거기에 입점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일반적인 월급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 그래서 반대를 했던 측면이 커요. 그리고 지금 복합 쇼핑몰은 그 소비 계층이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 계층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5년과 17년도에 반대했던 것은 그런 측면이 더 컸던 것이고, 신세계 백화점의 옆에다 세운다는 거는 지금도 아시겠지만 신세계 백화점 주변의 교통 체증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이 컸던 거지, 단순하게 시장 경제의 논리를 무시하기 위해서 컸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주가 있게 되는 대중교통의 문제, 거기 교통 체증의 문제, 그 다음에 돈 있는 분들만 소비할 수 있는 호텔의 규모와 5성급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광주 시민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복합 쇼핑몰하고는 그 15년과 17년도에 그 신세계 백화점이 주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덧붙일게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얘기만 쭉 듣고 있었는데 제가 2015년, 17년도 반대의 가운데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지금 광주 대형마트 들어올 때마다 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벌써 15년째 슈퍼마켓 상무를 하면서 광주 시내 소상공인을 대변 아닌 대변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거나 대형 백화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전체적인 광주시에서 할 일은, 지금 얘기하자면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의 실태 파악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광주광역시의 슈퍼가 몇 개인지, 구별로 슈퍼가 몇 개인지, 동별로 몇 개인지, 미장원이 몇 개인지, 뭐가 몇 개인지가 파악조차 돼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 따지면 그냥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업체, 예를 들면 신세계하고 소상공인을 어떻게 해서 그냥 뭐 금전적으로 합의 보고 끝내려는 심사들을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든 광역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 신세계 백화점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소상공인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고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가장 이슈 중앙에 서 있던 것은 금호월드였어요. 그럼 금호월드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노후화되어 있는 금호월드를 두고 그 옆에 초호화 복합 쇼핑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들어오면 그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는, 그거 들어오는 업체에서 정확히 시장 조사를 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실태 파악 돼 있지 않았어요. 지금 진영 원리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이것보다 더 큰 현안들이 많은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봐도 복합 쇼핑몰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등산 관광단지 10년째 폐로하고 있습니다. 폐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판매 시설 면적 때문에 도로업체가 효율을 못 내서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송정역사. 송정역사도 10년 이상 폐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오면 또 판매 시설 들어와야 됩니다. 네. 다른 시도를 보면.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 그래서 이 현재 지금 광주시 시장 입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먼저 광주광역시에 100년을 내다본 큰 도시계획을 먼저 발표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송정역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을 어디다 유치할 거며 정민이 원하니까 이런 틀에서 가야 되는 건데, 네. 그 앞에를 다 무시하고 지금 대선 전국의 이슈를 가지고 이런 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일단 네. 김경남 이사님께서 15년 동안 지금 이 반대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아까 처음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논의를 하지 않고 갑자기 대통령 공약으로 이거 내세워갖고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벌써 상충되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우리가 논란이 됐던 것을 이번에 지금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우리 이익 집단들이 지나치게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광주 시민들의 어떤 권익과 편의라고 하는 문제를 도외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또다시 불거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등산 말씀하셨고 저 뭐 숭령 역사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임동 그 부지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지나치게 시민단체들이 행정에 개입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기업들에게 뭔가 삥을 뜯을 것은 없는가? 기업 또는 기업의 자유로운 그 활동을 어떻게든 좀 억제해 보려고 하는 이런 지나친 분위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잠깐, 듣고요. 아니, 계속 하시게요. 어차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으니까 네네. 주제가 굳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그 형식에 맞춰서 하시죠. 왜냐하면 주제가. 형식에 맞춰서 여기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듣고, 아니, 토론을 네. 하시게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시는데 강주광역시가 여태까지 대응할 점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삥 뜯으려는 논란으로 하시면 저희들은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강주시만, 강주광역시만 다른 도시는 다 들어갔으니까 삥을 뜯겼겠죠. 근데 강주광역시는 없습니다. 그걸 명확히 해주시고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래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참자에서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 3대 테마파크가 있어요. 그 테마파크가 디즈니랜드, 유니버시 스튜디오, 레고랜드예요. 최근에 레고랜드가 강원도 춘천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도는 뭐가 있죠? 없습니다. 근데 부산 기장에 최근에 롯데월드가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에는 있는 거 다 있고 강원도 춘천에는 3대 파크 하나의 레고랜드가 있어요. 부산 기장에는 어차피 롯데월드가 있어요. 저는 이런 큰 틀에서 이런 테마 공원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 이런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이 기반이 열악하니까 이런 테마 파크를 유치하는데 부족한 기업의 손익은 줘야 되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호텔 짓고 옆에 그래서 그 더 부족한 부분 옆에 테마 우리 복합 쇼핑몰을 짓고 네. 이런 형태의 큰 틀에서 지금 대선 공약이니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네. 지금 판매시설이나 놀이시설은 이건 아니라고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치공원도 지금 저 열악한 환경으로 유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광주광역시가 반드시 이 부분은 이런 토론에는 시장 입장, 이 반드시 있는 이후의 토론을 주장해야지 여론의 형성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다고 네, 봐요. 알겠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그래서 맞지가 않다는 거죠. 네, 오늘 그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관련해서 토론은 초반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뭐 사실 뭐 네 분 다 뭐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긴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찬성,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공통적인 어떤 목표 그리고 지향점은 다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의 생각 차이와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광주 복합 쇼핑몰이 전국적으로 광역시 가운데 광주에만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정말 그런지 그러면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배웅찬 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조선식 대표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네,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제 5대 광역시만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프리미엄 아울렛과 복합 쇼핑몰은 부산에 3개가 있습니다. 대구에 현재 1개가 있는데 곧 2개가 개장 예정이어서 3개가 생길 것이고요. 대전에 현재 2개, 울산에 1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광주뿐만이 아니라 광주와 호남을 통틀어서도 지금 복합 쇼핑몰은 1개도 없습니다. 복합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창고형 할인 매장도 지금 부산에 4개가 있고 대구에 3개, 대전에 2개, 울산에 1개가 있는데요. 광주는 아예 없다가 작년에 그 롯데마트가 상무지구 롯데마트가 창고형으로 리모델링한 것이 전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에는 2009년에 롯데아울렛 수안점이 개장한 이래 무려 13년 동안 단 1개의 대형마트조차 입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경제신문에는 가끔 광주는 유통기업의 무덤이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남동에 사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쇼핑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 롯데마트가 들어서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가 들어오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못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매곡동의 이마트도 그랬죠. 또 남광주 홈플러스, 첨단 이지구 빅마켓, 힐스테이트 첨단 롯데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허가 문제와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된 것들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1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식자재 마트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대형 마트가 못 들어오는 사이에 식자재 마트는 동네 곳곳에 파고들었어요. 그 전국 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님이 지난달에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전통시장에 진짜 적은 식자재 마트다.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위한답시고 시민들 편의를 발목 잡으면서 대형 쇼핑센터는 못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식자재 마트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광주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그리고 시민의 편리를 좀 담보 잡는 이런 그 정책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광주 발전의 목소리를 다 내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주선익 대표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네. 너무 말씀하시는 게 정치인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복합 쇼핑몰은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다 동의해서 들어갔고, 그럼 광주는 그 시민단체하고 정치인들이 반대해서 안 들어왔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정치 쪽과 연기를 시키는데, 아니 그러면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필요하고 우리 복합 쇼핑몰 유치 그 광주 시민위원회가 그렇게 능력 있으시면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을 좀 설득을 해보시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설득해가지고 그러니까 설득을 해가지고 좀 유치하자는 논리.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시민단체가 왜 그 반대 의견을 펴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 제시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논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득력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한 대로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따라할 것을 만들어야지 자꾸 다른 지역에 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럼 언제까지 계속 다른 지역을 따라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식자재 마트도 이야기 들었는데요. 광주는 식문화가 그 발달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식자재 마트가 많고 음식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또 그 전라도나 광주 오면은 음식 맛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고 또 김치라고 이런 그런 그 음식 문화가 발달해서 또 그런 측면에서는 광주에서 다른 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만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복합 쇼핑몰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복합 쇼핑몰이 없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복합 쇼핑몰의 문화를 전혀 광주에서 향유하지 못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다 있을 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첨단 같은 경우 보면 그런 대형 복합 쇼핑몰이 없더라도 오히려 첨단이 그 먹거리 그 먹자골목이 되게 낙후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2동, 3동 유사 복합 쇼핑몰을 민간 기업자가 지어가지고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의 그런 그 상점들이 있으면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무조건 커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다 거기 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경직되어 있는 사고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복합 쇼핑몰이 또 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생겨가지고 그럼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동네에 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를 만들어낼 거냐 이거죠. 제가 만약에 광주시장이거나 지역 정치인이면 앞서가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 현재 필요한 편익과 권익에 대한 투표를 하는 거지 한 발자국 앞서가는 투표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좀 건방진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그런 사회에 관심이 있는 우리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은 1.5단계 앞서가는 생각으로 선도하는 전략을 펴야 되지 자꾸 다른 동네를 따라하는 식의
정책을 한다면 광주 발전은 시간이 갈수록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복합 쇼핑몰 와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겠죠. 근데 10년이나 20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라면 광주가 경쟁력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광주의 이런 뭔가 이슈를 논의하고 그걸 도입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네. 조금만 더 붙일게요. 네, 어차피 뭐 대형 쇼핑몰 관련해서 한 말씀 더 해주셔야 지금 되겠습니다. 현재 네. 저희들은 아까 배 대표님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못 들어오게 대형 할인점, 대형 그 쇼핑몰을 막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죠. 최종 있겠지만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그 안에 사업조정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들이 사업조정제도를 하게 되면 사업조정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광주시장 여건상 제가 판단해서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사업조정제도 내서 예를 들면 광주 슈퍼조합과 상생해서 저희들한테 삥 뜯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왔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못 들어왔지 그게 저희들이 반대만을 해서 못 들어오지는 않아요. 다른 시도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목포 같은 조그만 항구 도시도 최근 뭐 몇 년 전에 들어오면서 그 지금 뭐 재래시장 연합해서 뭐 시민단체하고 합의해서 상생 합의를 체결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다른 시도는 다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상생 합의를 하고 사업조정제도를 넘어가면서까지 들어올 시장 파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들어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 식자재 마트를 거론을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다 꿈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지금 10평짜리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를 하지만 이것을 키워서 20평을 가고 20평에서 50평 가고 50평에서 100평 가고 100평에서 지금 300평, 400평 간 게 식자재 마트입니다. 그게 유행에 따라서 간판만 식자재 마트로 걸었을 뿐이지 가서 비교해 보시면 일반 마트 250평하고 똑같습니다. 상품 구성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식자재 마트는 정말 식당에서 원하는 대물, 대용마트, 식용유 1.8리터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뭐 20리터짜리 식용유를 갖다 놓고 이런 상품 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식자재 마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소상공인들의 로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 벌어서 200평짜리, 500평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던 것은 정말 대기업들이 마트들이 많이 안 들어와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광주 시내에서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 꿈을 펼쳤다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은 붙이는 말씀 네. 시간 제한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제가 그 어차피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게 들어온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자, 그랬을 때 지역 상인들, 소상공인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앞서 이제 덧붙이는 말씀으로 이사님이 조금 길게 하셨기 때문에 장정심 대표님 말씀 먼저 듣고 뭐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강주시에 대형 그 복합 쇼핑몰이 유치가 되면 지역 상권의 어떤 그 영향 부분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대형 그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는 단체 그리고 정치권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걱정과 달리 한국유통학회에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 오히려 주변 상권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이제 조춘한 경기과학대학교 그 교수가 발표한 대형 유통시설 그 주변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형마트와 또 복합 쇼핑몰이 입점하면 오히려 전통시장 등 주변 그 점포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또 여기에 그 소비자들 또 유입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가 그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점 그 주변 상가 그리고 카드 사용액을 조사한 결과로 봤을 때 스타필드가 입점한 이후에 그 매출액이 매년 5.6%, 그다음에 8%, 7.6%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그리고 6개 그 지점 그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형마트 방문 당일에 3km 그 이내 그 주변 점포를 이용했다는 그 응답도 60.8%에 달했습니다. 복합 쇼핑몰은 온거리에 있는 고객들이 유입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집객하는 그 효과로 인해서 유동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 상권이 그 규모를 더 키울 수 있으며 상권의 그 활성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지난 2019년에 산업연구원 그 조사에서 또 이렇게 복합 쇼핑몰은 시, 군, 구 그 지역 단위 그 주변의 도소매업과 또 음식점업 그 고용을 각각 2%, 2.6%에서 2.8%까지 이렇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기 그 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광역의 그 쇼핑 시설 그 출점에 따른 그 지역 경제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평가 자료들을 이제 근거를 들어서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지역 경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영향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조선희 대표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100% 외부 그 소비 인력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생산해낸 돈이 커져가지고 그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돈의 배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의 배분이 된다는 것은 피해를 보는 분도 있고 돈을 버는 분도 있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효과가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안 했겠죠. 근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효과가 있는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소비하시는 분들이 복합 쇼핑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10대에서 30분들 생산 인구가 아니에요. 나머지 30대 이상인 분들은 다 생산 인력입니다. 그리고 10대에서 30%는 소비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소비하시는 분들은 생산자들의 생산력이 이동하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소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반대해서 무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합 쇼핑몰의 부가가치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전체적인 측면에. 네. 다만 그거는 소비에서의 부가가치 측면이지 공급자들이 일부 없어지거나 그 형태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냐 이거죠.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같이 사는 분 아닙니까? 옆 사람들의 가게가 없어지고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10대, 30대가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부정적인 부분은 또 뭐가 있는지 또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김경남 이사께서도 뭐 연장선상에서 좀 덧붙여 주시고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네. 다 넘길게요. 어차피 얘기 다 해주셨으니까. 같은 그러면 의견이 맥락으로. 있으니까 네, 네,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배 대표께서 한 말씀 그 더 소상공인한테 해주시죠. 미치는 영향, 네네. 복합 쇼핑몰 유치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게 지금 소상공인 폐업률입니다. 그 노란우산 공제예금 지급 건수를 통해서 한 건데요. 이쪽은 이제 뭐 2020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들어져서 폐업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요. 그때도 22%로 전국에서 상위에 속하는데 2018년 대비 2019년 소상공인 폐업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서울이 4.6%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마이너스 0.8%예요. 대구는 3.2%, 인천은 7.9%, 강주는 14.3%입니다. 대전이 9%고요. 자 보십시오. 그동안 광주에는 복합 쇼핑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다른 지역은 다 복합 쇼핑몰에 들어갔었죠. 왜 복합 쇼핑몰에 안 들어온 우리 지역에 왜 다른 지역보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간 지역보다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야 합니까? 이런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복합 쇼핑몰이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 나쁘다, 소상공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면 어떤 복합 쇼핑몰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어떤 자신의 그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우리 전남 지역입니다. 전남 상인연합회 한승주 회장님이 지난달에 그 시장경제라는 그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셨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상공인들에게 좀 쓴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도 상인이시니까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희생시키면서
소상공인의 생존을 우선하겠다는 발상, 이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건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터뷰를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 중에요. 다른 지역에 지금 최근 동안의 자영업자 폐업률을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려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내는 지역인지를 이야기하셔야죠. 아시겠지만 광주는 소비 지역이지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니까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폐업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산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까? 당연히 부산이 부가가치 능력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제가 폐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하고 거예요. 비교를 안 했잖아요. 2019년 폐업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잠깐만요. 그때도 똑같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 지금 기본적으로. 노란우산 공제기금은 제가 지금 중소기업 산하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사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라는 저 데이터 자체가 저 데이터를 합리적인 데이터를 얘기를 하시려면 네. 세무서의 폐업률 갖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세무서의 사업자 폐업률 갖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수긍을 100% 합니다. 노란우산 공제조합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지금 소상공인이시다 하니까 원한 사람만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게 되면 100%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주게끔 네. 돼 있는 게 노란우산 어쨌든 공제입니다. 근거로든 어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란우산 공제는 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폐업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예. 전국이 동일한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왜냐면 중앙에 살아 있기 때문에 네. 노란우산 공제는 알겠습니다. 저것은 네. 정확히 저걸 가지고 전국의 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들은 통계적인 한계를 이제 지적을 통계적인 한계입니다.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세무서 폐업률로 네.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세무서 어쨌든 폐업률. 폐업률에 예, 예. 관련된 이제 근거 예. 자료로서 그것은 근거 자료로서는 네, 그 좀 한계를 많이 좀 한계가 지적을 좀 해 있습니다. 주셨고요. 그 조선익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신 거에 네.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저한테 정치인처럼 말씀을 하신다는데 여기에서 진짜 소상공인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짜 저 북구에서 직접 자영업을 지금 20년째 운영을 10몇 년, 20년째 지금 자영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경남 상무이사님도 아까 사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실제로 직접 마트에서 손님들을 맞으면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또 우리 조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지금 현재 현업에 소상공인으로서 종사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다고 하시면 저야말로 진짜 소상공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조 대표님 아까부터 이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왜 따라하게 해야 되느냐?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도 이런 겁니다. 이제 기왕에 우리 지역에 늦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훌륭하게, 더 선진적인 방식으로 또 소상공인과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뭔가를 제시하셔야죠.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왜 다른 지역을 따라하느냐라고만 자꾸 하시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지금 대형마트 하나도 못 들어오는 강주에 그리고 지하철 하나 건설하는데 20년 넘게 걸리고 어등산 하나 개발하는데 15년, 20년 지금까지도 개발이 안 되고 임동 부지 하나 개발하는데도 20년, 30년씩 딜레이 되는 이 지역에서 도대체 뭘 새로운 것을 해보라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다 대놓고 강주에는 전통시장이 5개나 있다. 이거 정말 전국에다 대놓고 강주를 무시하는 발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식자재 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옛날에 지금 재벌들도 삼성도 어땠습니까? 삼성 회장님도 옛날에는 쌀 가게에서 시작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꿈과 욕구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주에 들어서고 있는 대형 식자재 마트들이 절대 소상공인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소상공인입니까? 아니 상인연합회 회장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전통시장의 적은 영세 상인들의 적은 진짜 적은 식자재 마트다. 복합 쇼핑몰 들어온다고 해서 영세 상인들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식자재 마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합 쇼핑몰이 뭔가 그 전통 시장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상권을 얘네들이 들어와서 바로 시장을 어렵게 해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아니, 제가 좀 소화할게요. 네, 왜냐하면 한 말씀 더 식자재 마트 부분에 대한 들어보겠습니다. 부분들은 네. 그것은 간판만 식자재 마트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일반 대형 마트들이 250평 정도 하는 일반 슈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강주 시내에서 소상공인 실태 파악이 정확히 안 돼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방금 내가 지금 배 대표님한테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매출을 지금 타 지역들을 조사하셨을 거니까 연간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 이제 매출 같은 것을 저희가 뭐 그걸 정확히 수치화한다는 건 좀 어려운 아니, 대략, 부분이고요. 대략. 그거 실태 파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도대체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저 구청 공무원들한테 이거 신뢰되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아니요. 보십시오. 그 상공인 개수. 우리 저 사업하려면은 사업자 등록 내고 구청에 영업 허가 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 그게 어떻게 안 돼 있어요? 그 인터넷 치고 들어가서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안 돼 왜냐면 있다고. 아니 지금, 제가 다시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코시스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거기에 부분은 소상공인 업체 숫자가 정확히 아니 나옵니다. 소상공인 업체일 뿐이고 품목별로 정리 안 돼 있습니다. 품목별로 각 구청별로 다 나옵니다. 심지어 사랑방 신문 봐도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드릴게요. 네, 그건 이 넘어가시고요. 부분은 왜냐면 확인을 아니, 넘어갈 게 저희들이- 아니라 네. 그렇게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시민들을 선동하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자. 광주시청과 구청에서 네. 실태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요. 자, 말이 안 오늘 되는 우리 그 말씀이시죠. 논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작은 부분으로 논의하시면 서로 강요를 하지 마시고 아니, 강요하는 제가 게 안 아니라 돼 사실을 있는 확인하시라는 부분들을 거예요. 사실을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네, 나중에 이건 끝나고 얘기하세요. 끝나고 방송 후에 왜냐하면 확인을 제가 이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일을 네. 하는데 강주광역시의 슈퍼 개수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예 그 이유 그 이유는 사업자 사업증을 낼 때 세무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정보 등록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여기 지금 CNB 기자가 가셔도 그 실태 파악을 해도 안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무조건 이게 지금 거짓이라 전통시장은 파악돼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그 좌판하시는 그 할머니들 숫자가 몇 분이냐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런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그것까지 실태 하시고요. 파악의 왜냐면- 필요성은 왜냐면 네, 실태 그것은 파악의 끝나고 다시 필요성은 얘기를 하시게요. 네. 토론회 끝나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얼마든지. 네. 네. 확인하시고 저한테 반론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지금 거짓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거짓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자, 왜냐면 발언을 그러시겠죠. 자 잠시만요. 아니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토론회인데. 제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네, 이따 왜 지금 말씀하시고요. 매출이 중요하냐면 광주광역시 인구는 안 늘어나잖아요. 그 이야기 광주광역시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이야기 하십시다. 예, 예. 자, 잠시만요. 복합 쇼핑몰 매출이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몇 천억이 들어오면 어디선가 매출이 다 빠져서 그 매출을 메울 거고 부수적으로 타지에서 쇼핑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매출을 메울 거고 해서 몇 천억의 매출이 되겠죠.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를 하면 롯데 지금 마트에 지금 롯데마트 월드컵점 그 매출이 제가 지금 쇼핑몰에 나오려고 대략 돌려서 물어봤더니 작년 매출액이 약 1,600억 정도 됩니다. 1,600억. 롯데마트 월드컵점 하나가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로 따지면 4억 몇천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출 자체가 어디 소상공인 매출, 의류, 그다음에 식품, 재래시장 다 빠져서 그 매출을 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합 쇼핑몰이 들어와서 몇천억의 매출을 올렸을 때 물론 그 매출의 절반은 타 시도에 와서 쇼핑을 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나머지는 어디선가 매출이 광주 시내 지갑들은 다 한정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상공인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네,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매출과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토론회는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균형 있게 그 네 분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시청자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지목을 해주시면 그 발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그때그때 막 해주셔서 우리가 다뤄야 할 이제 쟁점들 중에 크게 우리의 광주의 소비 여력 그리고 또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첨예하게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역민들의 이런 필요성에 맞춰서 지어졌을 때 제가 좀 전에 지어진다면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전제가 있었듯이 자, 지어진다면 과연 광주의 소비 여력은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정심 대표께서 먼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을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 이제 기반 시설이 열악한 광주, 그래서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는 인구가 144만 명의 이제 호남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고요. 1인당 민간 소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울산, 대전에 이어 4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와도 비슷하고 또 전국 평균보다도 이렇게 높습니다. 2021년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내 5대 백화점 70개 점포 내에서 국내 매출 순위를 이렇게 보면은 광주 신세계는 신세계 본점에 이어서 12위에 해당되고 대전에 있는 갤러리아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마다 인구 유출이 이렇게 심각하다지만은 2021년 현재 광주 전남 인구는 합해서 327만 4천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의 역의 소비율 밖에 나가서 이제 쓰는 것이죠. 광주 분들이 서울이랄지 아니면 대전에 가서 또 부산에 가서 이렇게 소비하는 비율이 전국의 최고 수준입니다. 저만 해도 그런 소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 103만 명의 경남 창원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복합 쇼핑몰이 광주광역시의 소비 여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유통업계에서는 광주가 전국에 있는 어떤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블루 오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네.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시민 대상으로 찬성 52.5, 반대 42.9%고 이 중 10대부터 30대 청년층의 찬성이 75%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세대 간 갈등의 이야기를 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유치에 대한 찬성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나이 드신 분들과의 우리의 어떤 균열 이런 걸로 이제 갈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먼저 조선익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광주 지역의 시민들의 10대, 30대 찬성률이 높다는 거는 다른 지역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복합 쇼핑몰이라는 이슈를 던지지 않고 유사한 소비 형태, 상위 개념의 소비 형태, 예를 들어서 10대, 30대가 소비할 수 있는 롯데월드를 광주에다 만들겠다라고 하면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찬성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10대, 30대들 입장에서는 여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10대, 30대는 생산 인구가 아니다, 소비 인구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문화 복합 쇼핑몰을 만들자고 할 때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30대 이후에 생산 활동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생산을 해내는 사람들이지 소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반대 여론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10대, 30대가 찬성을 많이 하고 그 비중이 높으니까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거에 접근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대, 30대는 복합 쇼핑몰에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계층 중에 한 계층에 불과해요. 소비자거든요. 저도 소비자예요. 저 소비자인데 서울 경기에 문화 복합 쇼핑몰이나 이케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가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인터넷 쇼핑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저 서울 가려면은요, 외국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가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지역에 있는 복합 쇼핑몰이 소비가 집중되어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복합 쇼핑몰을 갖고 있는 그 쟁점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조건 10대, 30대들이 원하니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은 그것을 사업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필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배운재 선생님께서 대안을 제시해봐라고 했는데 제 대안은 복합 쇼핑몰이 아닌 롯데월드라든지 레고월드라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광주로 올 수 있는 콘텐츠를 넣는 것이 제 의견이고 제안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서 공연장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광주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공연장은 있지만 콘텐츠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합 문화 쇼핑몰 와가지고 공연장 만드는데 콘텐츠 없으면 누가 갑니까? 지금 아시아 문화 전장도 그렇게 세계에서 좋은 전당인데 누가 가냐 이거죠. 그래서 광주에서 논의돼야 될 것을 같이 찬성하는 쪽에서도 오히려 콘텐츠를 어떻게 넣을 건지 이야기를 하셔야죠. 만들자고 하시는 분들은 찬성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만들자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문화 복합 콘텐츠가 지금 옷 사고 뭐 음식 사고 이런 거 말고
영화를 보고 문화를 즐기고 레저를 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넣어줄지를 이야기를 하셔야죠. 네, 지금 우리 조선익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지금 대형 그 복합 쇼핑몰을 가본 적이 없다, 체험한 적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에 대한 거를 그 층별로 봤을 때 10대, 20대, 뭐 30대까지 이렇게 한정을 지으시는데요. 저는 60대입니다. 50대에서 60대. 그렇지만 제가 타 지역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봤을 때 광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울 것도 없고, 아까 아시아 문화의 그 전당 ACC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컨텐츠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대형 복합 쇼핑몰 안에 어떤 그 건물의 어떤 규모도 있지만 그 안에 볼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고 그 문화에 대한 거를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어떤 소비 활동으로만 규정을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제한된 지금 토론의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비 트렌드 부분도 있지만 문화라는 부분에 대한 그 컨텐츠 부분이 새롭게, 그러니까 이게 커머셜한 부분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21세기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보편화돼 있어요. 대중화돼 있고. 근데 광주만 유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 논리라는 것이죠. 근데 시장 경제를 봤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소비자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건 하나의 권리예요. 그리고 자유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 부분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하고 소상공인 입장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폐업이랄지 또 새로운 그 어떤 창업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자유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한번 소상공인이니까 계속적으로 그걸 지속해야 되고 폐업도 할 수 없고 휴업도 할 수 없고 그걸 지속하라고 누가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시장 논리에 의해서 휴폐업을 하는 것이고 또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 그 복합 쇼핑몰에 대한 거는 단지 어떤 대기업이 그냥 투자의 논리도 있지만 일반 그 대중 시민들이 원하는 하나의 요구이고 이건 소비의 욕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쇼핑만 하는 거를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네네. 문화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네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달나라 그 별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지금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체험을 가까운- 하신 분께서 말씀을 네네. 해주시고 저도 그래서- 공연장 다닙니다. 네네. 그래서 체험을 하신 분께서 말씀해 공연장과 주시냐고요. 다른 어차피 지금 네네.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복합 그 쇼핑몰 안에 우리가 문화, 컨텐츠, 놀거리가 다 들어가야 한다라는 같은 입장인데 네네네. 이제 그것을 이제 소비의 논리로만 보느냐, 또 문화의 논리를 보느냐 네네. 이런 그 입장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조 대표님께서 이런 쇼핑몰의 이슈에 사실은 이제 세대 간의 그 설문조사나 응답의 찬반의 그 퍼센티지가 오히려 이 찬반에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대 갈등이 심화된다면 또 우리 광주 안에서의 또 균열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배훈천 대표께서 한 말씀 더 네. 해주시죠. 그저 복합 쇼핑몰 논쟁이 이제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뭐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 여론이 70%에 달하죠. 근데 뭐 50대 찬성률이 가장 낮은데 50대도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0대에서 30대 청년층의 찬성률은 85%가 넘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세대 간의 취향과 그 여가를 즐기는 방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세대 간의 갈등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손주를 돌보는 세대인 그 60대에서는 50대보다 10%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중장년층보다 활동적이고 유행에 민감하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지극히 뭐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가정들, 젊은 세대들에서는 또 아이들한테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이렇게 많이 제공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온달지, 눈이 온달지, 춥달지, 덥달지 이러면 마땅히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힘들어하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합 쇼핑몰에는 유모차만 끌고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청년층들에게 뭐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일반 시민인 그 소비자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반대 때문에 복합 쇼핑몰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소상공인들 때문에 이런 낙후된 도시에 살아야 되느냐, 이런 원망이 쌓이고 있어요. 실제로 2015년, 17년 그 이후로 금호월드 상인들 때문에 금호월드 상인들이 복합 쇼핑몰을 반대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 쇼핑몰을 못 누린다. 그래서 금호월드를 이용하지 말자. 이런 게시글들이 SNS에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복합 쇼핑몰을 그렇게 심각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저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소비자로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있는 것이고요. 시장이 커지고 또 복합 쇼핑몰이 생김으로써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장사도 더 잘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금호월드 상인들의 경우에도 이분들이 반대하셨다고만 하는데 2019년에는 그 미래 비전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금호월드와 대기업 복합 쇼핑몰과의 그 통합 개발을 추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청 담당자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상까지 진행이 됐었죠. 대인시장 상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시장이 포함된 복합 쇼핑몰을 개발해달라고 그 제안문을 발표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께서도 무조건 이렇게 반대 주장만 하시게 되면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또 소비자와 소상공인들 간의 이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좀 합리적으로 활동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어떤 자구책의 일환으로 또 이런 것들도 좀 열어놓고 생각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에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일반 시민들과의 갈등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김경래 이사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80년대에 다 저기 강주시에서 다 청년 시대를 보냈습니다. 우리 80년대 재래시장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활성화돼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놀이문화, 그 음식문화 다 재래시장 가서 저희들이 먹고 놀고 이랬던 시절이 80년대 시절입니다. 근데 이게 백화점하고 할인점을 개방을 하면서 그때는 아무 대책 없이 개방을 했어요. 지금의 재래시장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재래시장 특별법을 만들어서 연간 몇 조씩 막 퍼부어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광주시 인구는 여기 패널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모 인구 조사에는 뭐 앞으로 100년 후에는 72% 없어진답니다. 통계청의 자료, 최근 자료에 보면 72%가 없어진대요. 뭐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지금 현재 광주시 인구가 150만이 좀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2067년에는 91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는 세대들이 어른들이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편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먼 미래를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니 지금 구도심들이 지금 텅 비는 시대를 만들지 말고 앞으로 우리 세대들이 잘 살 수 있으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정책을 펴야 되는 거고 그게 실질적인 제가 봐서는 지금 복합 쇼핑몰보다는 테마파크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하면 어차피 인구도 그만큼 늘어날 거고 관광 활성화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옆에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하면 그 소상공인도 다 설득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적인 예로 롯데마트 하나의 매출을 들었지만 롯데마트 저 하나 내가 파악하는데 1,600억이랍니다. 작년 매출이. 그러면 그 매출이 다 어디서 빠졌겠어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런 지금 토론회 그다음에 시에서 시정으로 이런 큰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이에요. 네, 자 배 대표께서도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덧붙여 뭐 아까 주시죠. 이제 복합 쇼핑몰 유치하자는 것이 이제 국가주의가 아니냐. 네. 이제 또 뭐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광주 복합 쇼핑몰은
윤 정부의 대표적인 그 지역 공약 사업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 우리 광주 시민회의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오셨던 그 정세균 전 총리와 원희룡 장관을 제가 직접 뵙고 광주 복합 쇼핑몰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당시 후보들께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셨었고요. 그리고 자, 저희 회원들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에도 광주 복합 쇼핑몰을 그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에는 좀 뭔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광주 그 유권자들이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런 요구를 계속 하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광주 유세차 방문하신 김에 그 말씀을 잠깐 했죠. 다 있는데 왜 광주에만 없냐? 이렇게 한마디 하신 것이 아주 그냥 여론에서 폭발적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그 윤석열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광주 복합 쇼핑몰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라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째 쌓이고 이어진 광주 시민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국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네네. 국가가 복합 쇼핑몰을 직접 지어가지고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국가주의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규제를 정비하고 토대를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주의라는 것은 그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 국가가 직접 선수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되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배달앱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정부가 배달 특급 같은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어떤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어떤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고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이러는 것을 가지고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조선익 대표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쟁점의 국가주의라고 하는 키워드는 저는 이번에 복합 쇼핑몰 유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대선 공약으로 하기 전부터 광주시장께서 복합 쇼핑몰에 대한 설립에 대한 부분이 지역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가주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 대형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제 대선 공약의 하나로 넣으면서 광주와 호남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에 대한 반등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뭐 복합 쇼핑몰이든 또는 다른 유형의 어떤 쇼핑 형태든 그 부분은 이미 논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국가주의하고는 좀 맞지 않는 논쟁거리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복합 쇼핑몰에 대한 정치하고 개입을 계속 시키는 논쟁을 하는 거는 저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우리 그 찬성하는 들 입장에서는 소비라고 하는 거는 직접 소비를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 그 다음에 반대하는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문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 안에 들어가는 직접 소비하는 거 말고 문화 콘텐츠를 뭘 넣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해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가지고 뭐 수영장이 있고 놀이기구 있고 애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유아 서비스 시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도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문화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의 문화인 것인지 공연을 한다면 어떤 공연을 할 건지 영화관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에서 뭐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 옷을 사고 먹을 걸 사고 이런 건 다 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문화 콘텐츠 말 그대로 문화 복합 쇼핑몰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계속 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달라 이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좀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설득을 하고 네. 전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의
알맹이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예.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간단하게 듣고 예, 예.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마지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그 대통령의 공약을 가지고 그거를 선거에 이용했다. 공약을 제시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용했다고 또 비판하는 것은 뭔지 좀 의아스럽고요. 그 아까 김경남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뭐 같은 말씀이신데 뭐 놀이공원이 먼저 아니냐. 이제 물론 우리 지역에 이제 좀 쓸만한 놀이공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의 요구가 거기도 높죠. 근데 이것을 꼭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또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복합 쇼핑몰에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저는 우리 그 조선익 대표님께서 굉장히 좀 편협한 시각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어떤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위에서 주는 걸 가지고 대중들은 소비만 한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 시민회관이나 어디 아시아 문화 전당이나 그렇게 대형으로 크게 만들어 놓지만 시민들은 1년에 한두 번 가볼 일도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죠. 쇼핑하면서 구경하면서 놀고, 거기서 또 대화 나누고, 또 거기서 그 멋진 조형물도 감상하고, 뭐 그림도 보고, 갤러리도 이제 열면 갤러리에서 미술 감상도 하고, 우리가 어떤 시립 미술관에 가서 그 뭐 어쩌다 한번 딱 무슨 행사처럼 가서 보는 것과 일상적인 쇼핑과 여가 생활 속에서 그림도 보고 이런 전시회도 보고 뭐 이런 연극도 보고 이런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채워지는 것이고요. 뭐 코엑스몰이나 아이파크몰이나 뭐 고향 스타필드에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직접 체험을 해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관념적으로 복합 쇼핑몰에 어떤 문화 컨텐츠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나, 뭔가 시민들한테 뭘 줘야지라는 이런 어떤 그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의 강박관념에서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요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론 좀 이야기.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 배훈천 대표께서 말씀하신 문화 복합 쇼핑몰은 서두에 우리 규정이나 법령상에 있었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전시물을 보는 것이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 삶과 문화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유통산업 발전법에 있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제가 복합 말하고 쇼핑,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복합 쇼핑몰의 그 유통산업 발전법상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와 여러 가지 놀이가 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상충? 그러니까요. 먹고 마시고 사면서 알아서 놀아라 이 말 아닙니까? 알아서 노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전에 사이언스 아트 컴플렉스로 해서 신세계에서 네. 지난번에 그 개점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가 아쿠아리움 하면 수족관이죠. 애들이 그 수중의 어떤 생물들을 여수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여수의 아쿠아리움을 가지 않더라도 네. 이런 대형 그 복합 쇼핑몰 안에 볼거리 부분으로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수중 그런 아쿠아리움의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네. 이제 그 볼거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일체화되는 것이죠. 아니, 네. 그래서 네. 제가 거기 네. 콘텐츠를 뭘 넣을 거냐를 물어봤더니 네. 편협하다, 경직돼 있다,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저를 얼마나 하신다고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요. 콘텐츠를 뭘 우리가 넣는 게 아니죠. 자, 여기까지 잠시만요. 네. 자, 오늘 이 토론은 우리가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들에 대한 그 과정이 앞으로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된 첫 토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10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아마 다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차원에서 내부 패널 분들의 미처 못한 말씀들을 각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남 이사께서 네, 먼저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복합 쇼핑몰로 이렇게 TV 토론을 하게 되니까 저로서는 좀 안타깝고요. 네. 차기 이 토론회는 차후에 강주시장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 시장의 강주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국가주의 부분은 지금 대형 할인점, 복합 쇼핑몰 정도 들어올 부지를 매입하려고 생각을 하면 일반 대기업에서 일반 개인 부지를 그만큼 큰 면적의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노리는 부분들은 역사 개발, 역사 부분들은 어차피 시에서 다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 허가를 다 해줘야지만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주의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법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이 이 이슈가 됐으니까 광주시장은 여튼간 지방선거가 끝나고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반드시 먼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등산 관광단지는 어떻게 개발할 거며 그 안에 판매 시설을 어느 정도 집어넣을까가 어등산 관광단지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 다음에 송정 역사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대로 두고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려면 그대로 둘 건지, 강주공항. 저는 아까 테마파크 이것들을 거론한 이유는 저는 강주공항을 이전하고 부지가 다 정리돼 있습니다. 부지가 정리돼 있으니까 어차피 강주공항에다가 테마파크, 예를 들어서 전 세계 3대 테마파크를 유치를 못하면 롯데월드 정도를 넣고 거기에 강주가 가장 지금 부족한 호텔 하나 짓고 그 옆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복합 쇼핑몰 하나 짓고 해서 그 공항 이전하고 거기다 또 아파트 지으려고 하지 말고, 아파트는 저쪽에서 인구 빼다 이쪽에다 집어넣는 형태고 강주시 인구는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큰 틀에 강주광역시의 도시계획을 듣고 싶어요. 듣고 싶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정말 모든 각계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저 마지막 토론입니다. 네. 다음 배훈천 대표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주에서 평생을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인의 본질은 소비자에게 편의와 효용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동정과 연민의 의지에서 소비자가 더 좋은 것을 추구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장사하는 것은 이 상인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권이 약육 방식의 정글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시민들의 불평과 손해를 담보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확대되면 기회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상인 정신들을 좀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평생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강주에 세계적인 명소가 될 만한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도 모이고 장사도 잘 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서 서울로 경기도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강주로 돌아와 함께 사는 이런 미래를 꿈꿔봅니다. 우리 자녀와 청년들이 우리 강주가 서울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내도록 우리 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이 길어져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후에 토론이 더 이루어진다면 정말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조선익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지금 찬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인의 본질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무시할 수가 없고 모든 지역민들이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의 목적은 분명하죠. 이윤 창출이죠. 당연히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인의 본질로만 지금 지역에서 복합 쇼핑몰이 안 되는 이유는 지역에 계시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ESG 경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게 자초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물건을 팔려면 물건을 파는 지역에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설득할 수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되게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비판을 하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예, 반대하는 사람이 무슨 편협하고 경직되고 나쁜 사람입니까? 그럼 찬성하는 사람이 뭐 천사입니까? 참 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이고 찬성하는 분들이 왜 찬성하는지 저희가 이해하고
입장을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 이야기를 듣고 찬성하신 분들이 입장을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은 찬성하신 분들의 논리가 저는 그만큼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찌됐건 광주의 시장 경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회적 책임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을 해 오십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장정심 대표께서 네.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지역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이렇게 감소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궁극적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 부분입니다. 청년들이 또 즐길 만한 그런 문화랄지 여가 시설도 지금 전무하다는 거, 이거 간과할 수 없습니다. 광주를 이른바 재미없는 도시라고 해서 노잼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합 쇼핑몰 유치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잼 도시를 탈출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서 대기업 복합 쇼핑몰이 필요로 하고, 실제로 그 청년들은 기회만 되면은 수도권이라 아니면 중부권으로 이렇게 떠난다.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겠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싶고 광주의 삶의 터전을 잡고 이렇게 살고 싶지만 이 지역 현실이 지금 굉장히 정치 경제적으로 폐쇄적인 그 지역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청년들은 뭐 등산, 뭐 낚시 이렇게 즐겼던 그 기성 세대와는 달리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몰링, 뭐 호캉스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뭐 롯데월드, 아까도 놀이공원 이야기, 테마파크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런 그 어떤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 신세대 젊은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놀거리도 제공하면서 다양한 그런 체험을 이렇게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가 앞으로 AI 그 집적 도시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첨단 산업, 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신세대 노동력입니다. 대기업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런 젊은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젊은이들이 가서 살고 싶은 도시, 이걸 만들어 놓아야지 첨단적인 이런 AI 산업이랄지 그리고 또 대기업의 투자랄지 광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 젊은 인재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라야 기업들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저는 복합 그 쇼핑몰 그 상생을 위해서 아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복합 쇼핑몰 광주에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을 해야 합니다. 우선 채용, 뭐 90% 이상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복합 쇼핑몰에 입점하는 업체를 모집할 때는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또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랄지 이제 지역에서 만드는 공산품 이런 판로 개척에도 광주 복합 쇼핑몰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광주 복합 쇼핑몰 정말 많은 논란 속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 지역에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투자도 많이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아주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꼭 성사되어서 제가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또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던 상생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시간은 뭐 거의 다 됐지만 이 상생 방안 마무리쯤에 혹시 그 이쪽 입장에서의 상생 방안도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이사께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의 상생은 없습니다. 간단 예로 광주광역시는 여태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롯데 월드컵 전 연간 임대료가 45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5억 몇천이고 추가로 지금 또 돈을 더 받았을 거예요. 참자 계신 정확히 아실 건데. 근데 그 45억을 받아서 소상공인의 발전을거나 소상공인의 기금을 투자하거나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는데 한 10원짜리 하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매출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가 말씀했잖아요. 작년에 1,600억입니다.
코로나 시국인데도 1,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우선 인재 채용, 지역 상권, 농산물 다 대형마트에 들어왔을 때 이 상생 방안입니다. 이 이상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네. 대부분이 이제 얘기하는 바울이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이 정도 선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가 추가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인구 종량제 이게 전국 대비해서 인구가 몇 명이니까 대형마트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으면 적절하고 백화점이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으면 적절하고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소비는 한정돼 있는 거니까 따져서 전체적인 그 먼 미래를 보고 항상 이런 부분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설득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가능할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인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토론은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차원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시간에 또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열띤 토론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광주 복합 쇼핑몰을 둘러싼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중재와 조정이 요구되는 지금 정치권도 단순한 정쟁 도구가 아닌 논란의 접점을 좀 모색하고 또 갈등을 조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찬반 양측 모두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집중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